안녕하세요. 엔잡러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주식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의미를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5일 이동평균선을 예시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값이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만약에 5일 날의 이동평균선의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1일, 2일, 3일, 4일, 5일간의 주가를 총 더해요. 그래서 나누기 5를 해주면 이렇게 주가가 5,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 5,700원 값이 바로 5일의 평균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5일 5,7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또 볼게요. 6일 날의 이동 평균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2일부터 6일까지의 주가를 더하고 똑같이 나누기 5를 해주면 2일부터 6일까지의 평균은 6,000원이 돼요. 그러면은 6일 6,000원. 이게 지금 5일 날 5,700원의 점이 찍히고 6일 날 6,000원의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5일의 이동평균선. 그럼 한번 더 볼게요. 7일 날의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3일부터 4, 5, 6, 7 이렇게 5일이죠. 5일간의 값을 보시면 6,220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위에 7일 6,220원. 같이 여기서 6,220원에 점이 찍혀요. 그러면은 선으로 연결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시면 5일날 5,700원, 6일날 6,000원, 7일날 6,220원 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5일 평균선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뭐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 이렇게 다 각자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는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보통 단기 이동평균선이면은 뭐 5일선, 21선 정도를 말하고 단기 투자에서는 뭐 3일선, 11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은 보통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을 말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241선, 480일선을 얘기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겠죠. 보시면은 주말에는 장이 안 열리니까 5일선이면은 일주일을 의미하고 20일선이면은 한 달을 의미해요. 그리고 60일선은 3개월, 120선은 6개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 지금 진매트리스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동평균선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빨간 색깔 5일선, 하늘색 11선, 21색 검은 선, 60일선 초록색, 그리고 121선 노란색, 241선 핑크색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자신이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일선을 진행해주고 싶다. 그럼 3일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색깔도 나는 5일선을 빨간색 말고 뭐 오렌지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고 두께도 자신이 원하는 두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보시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아예 깨서 또 다시 120선까지 내려갔다가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들쑥날쑥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주가가 큰 상승을 보이면서 5일선이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러한 움직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 조금씩 5일선이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 위로 11선, 21선이 되면서 주가가 점점 하락을 합니다. 점점 하락을 하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에서 제가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 정배열이란 뭐냐? 정배열이란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실게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까 뭐 5일선, 21선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5일선, 그 다음에 21선,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나열된다. 그러면은 중장기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 그 다음에 241선 이렇게 5일, 10일, 60, 120, 241 이렇게 단기부터 중장기로 순서대로 있는 게 바로 정배열이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역배열은 중장기 이동평균선부터 단기 이동평균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나열되는 거 보실게요. 241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 이렇게 단기부터 중기 그리고 단기까지 바로 반대로 돼 있다. 역으로 되어 있다. 정의 반대가 역이잖아요. 그래서 역배열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이 되려면 5일선 가장 최근의 주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1선, 21선, 그 다음에 61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5일선은 가장 최근의 주가인데 가장 최근의 주가가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 주가가 지금 힘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용이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역배열은 뭐 241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고 5일선 가장 최근의 주가가 맨 아래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어떤 의미냐? 바로 역배열은 현재 주가의 힘이 많이 약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때문에 역배열에서는 투자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역배열일 때는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가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슈 등을 잘 체크하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봤던 이 이동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5일선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11선, 21선,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5일선 주가가 올라가면서 정배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정배열은 힘이 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 5일선이
이 5일선이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꺾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11선을 뚫고 내려오고 거기에 데드크로스인 21선까지 뚫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주가를 보시면은 고가 35,500원, 종가가 31,000원이었는데 쭉 보시면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은 5일선이 맨 아래에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240일, 60일, 120일 이렇게 역배열로 해요. 주가를 보면 이때 보시면 거의 10,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은 거의 뭐 31,000원에서 10,000원까지면 한 마이너스 70%가 떨어진 건데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배열과 역배열의 의미를 받고 또 이 지메트리스 보시면 완전 역배열인 상태였다가 다시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면서 5일선, 11선, 21선 다시 정배열의 모습이 나오려고 해요. 나오면서 하다가 결국은 위에 241선, 101선이 이제 매물대가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물대를 조금 넘겼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다시 역배열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배열과 역배열이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골든크로스는 뭐냐?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락해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보시면 골든크로스는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신호예요. 그리고 매수 신호라고도 보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골든크로스라고 말하는 건 보통 5일선이 21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돌파하는 신호 때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신호고 보통 매도 신호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5일선이 21선을 돌파는 하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하락 돌파 하락해서 하는 거를 데드크로스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진 매트리스를 보겠습니다. 진 매트리스가 지금 이동평균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이 아래에 있다가 점점 내려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들 다 뚫고 올라가면서 맨 위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인 거예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나왔고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 가격대를 보시면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날 종가가 18,150원이었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11월 20일 거의 한 10일 정도 만에 31,000원까지 올라가요. 보시면 18,000원에서 31,000원까지 엄청난 급등이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정배열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배열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보는 거고 또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이제 꺾이면서 힘을 조금 잃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일선이 11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고 다시 또 5일선이
결국은 21선까지 뚫고 내려가요.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이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보통. 원래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 이동 평균선을 위해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게 데드크로스인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투자 기간이 더 짧게 보기 때문에 그냥 보통 5일선을 21선 5일선이 21선을 외사로 뚫고 내려갈 때 또 데드크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 이날 데드크로스가 난 날이 12월 10날인데 가격이 24,250원이었어요.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기업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쭉쭉쭉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배열이 나오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10,000원 미만 9,7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는 하락이 언제까지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를 최후의 매도 신호라고 보통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크로스는 하락의 위험 리스크가 있으니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오늘 배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적용해서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